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아서 헤이즈 연준 완화 정환 조정 없이 비트코인 11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 통화 정책 전환이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에 지금 비트코인이 76,500달러를 다시 시험하기 전에 11만 달러를 먼저 돌파할 것에 베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아사히즈가 이제 76,500달러를 이제 처음에 그 조정이 나오면서 이 가격대까지 찍고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준의 지금 이 정책이 완화되면서 긴축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전환하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11만 달러로 먼저 이제 찍고 그 다음에 7만 6천 달러 다시 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자기의 7만 6천 달러를 굉장히 고집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반등이 그래도 나올 거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에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연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세는 중요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말한 내용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서 헤이즈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똑같은 글인데 해석을 좀 달리 해서 7만 6천 달러를 다시 테스트하기 전 11만 달러를 돌파하고 11만 달러 찍고 다시 또 7만 6,500달러로 다시 하락하나?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레든 CIO 비트코인 가격 상승 예측 최대 13만 5천 달러 전망이라는 기사고요. 레든 최고 투자 책임자 존 글래버가 최근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공유를 했는데요. 엘리엇 파동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 심리와 가격 패턴 변화를 분석하며 예측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글래버는 2023년 약 1만 6천 달러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 안에서 파동 포의 끝에 다가갔다라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클리버는 이제 파동 4가 공식적으로 끝나는지와 상관없이 파동 5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 1분기까지 13만에서 13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동 4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면 파동 5로 이제 넘어가면서 13만에서 13만 5천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넘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는 방식과 BTC가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내부에는 아직도 그것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견해를 명확히 형성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가 이제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바라보며 비트코인 ETF의 자금을 늘리는 반면에, 다른 투자자들은 최근 BTC의 약 10만 9천 달러 상승이 단순히 트럼프 효과라고 보고 공포에 빠져 매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보며 점점 더 많은 전통 금융 참가자가 진입하며 금과 더욱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뭐 디지털 금으로서의 의미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샷의 기술적 분석인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4시간 봉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제 단기적인 4시간 봉으로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보는 라인을, 여기 이제 200 평균선이에요. 4시간 봉으로 200 평균선인데, 이 평균선을 이제 깼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의미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0 평균선과 100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 평균선이 이제 크로스되는 골든 크로스, 블리시 크로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들, 그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여러 흐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상승세가 지금 이제 99,500달러까지 일자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 저항선에 이제 직면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뭐 단기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뭐 잘 막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기저기 막 굉장히 많이 튀니까 이 확률상 그렇게 막 높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뢰감을 갖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자, 로버트 기요사키 비트코인 기회 외면하는 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리 동결, 무역 갈등,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며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혼란 속에 있는데, 투자자들은 매도, 관망, 추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와중에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진짜 두려움은 포모가 아니라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라며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진단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제대로 불릴 줄 모르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수가 두려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역사상 가장 큰 부의 기회로 표현하면서 시장이 20만 달러를 넘어서도 이미 너무 올랐다라고 말하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투자를 SNS나 지인, 뉴스에 의존해 결정하는 것은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마이클 셀러, 맥스 카이저, 라울 팔 등 비트코인 지지자를 팔로우하면서도 회의론자의 주장도 경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육 시스템을 비판을 했는데, 학교는 실수를 실패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넘어지며 걷는 법을 배우듯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학교가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결코 걷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실수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고,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투자 자체를 아예 놓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과감하게 모든 뭐 전 재산을 몰빵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더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부 이제 안전하게 일부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경험해보는 것들은 실패를 경험해봐도 그거에서 이제 배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 팔아서 비트코인 매입, 트럼프 행정부 보유 금 가치 재평가라는 기사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비축에 대한 내용들이,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뭔가 매수하는 것들은 조금,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이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른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의 가치, 금 보유 증서를 현 시세에 맞게 이제 재평가하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오르니까 이제 금 가격을 재평가해서 그 보유 증가하는 자산만큼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매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 보유 증서의 진정한 가치를 식별하면 이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인스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실행이 된다면 더욱더 이제 비트코인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가격에. 자, 비트코인 해지 수단 아닌 대형 기술주로 간주해야 이더리움 움직임, 테슬라와 유사 스탠다드 차트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이제 금보다 나스닥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는 연초 0.8에 접근한 뒤 최근 0.5 수준으로 후퇴를 했는데, 반면 금과의 상관관계는 1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한때 0까지 떨어진 뒤 현재는 0.2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이제 똑같이 가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1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건데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중립적인 형태로 금과는 가고 있고, 예, 금만 혼자 올라가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나스닥 상관관계 수는 굉장히 높죠. 0.8. 비교적 이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프 캔드릭 스탠다드 차트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나스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형 기술주 바스켓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서 다목적 자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 많은 기관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여기 이제 테슬라와 이더리움의 상관관계인데,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계속 하락하고 이더리움도 하락하니까 그냥 거의 똑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BTC가 또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뭐 거의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그것과 지금 나스닥과 전체적인 BTC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스탠다드 차트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이 기술주 바스켓 7가지 바스켓에 이 비트코인을 넣는 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게 약 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세가 워낙 이제 좋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면 기관 투자들의 투자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5년 만에 최악의 1분기 수익률 누납이라는 기사고요. 1분기 7% 이상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최근 5년 중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제 조정세가 1분기에 나오면서 이 부분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리플 CEO 브래드 게리하우스 올해 암호화폐 채택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를 계기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송이 이제 풀렸죠. 그래서 소송 취하를 하면서 리플에 대한 이제 소송이 취하가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리플 고객의 95%가 이제 미국 외의 금융기관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에게는 HSBC, BBVA 같은 대형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뭐 사업적인 확장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상보다 완화된 관세 기대 랠리라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뭐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게 대통령이 내달 2일 공개할 상호 관세가 기존 예상보다 제한된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제 상호 관세 조치가 특정 업종에 대한 관세를 배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 관세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특정 업종에 대한 관세가 제외될 것이다라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의약품,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네요. 자, 하는 디지털 화폐로 커피 한 잔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모집.
한은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요 25일부터 이제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써볼 수 있는 실거래 실험 모집에 나섰고요. 주요 7개 은행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은행은 수시 입출금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에 본인의 보유 예금으로 예금 토큰으로 전환을 하고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고 기관 중 예금 토큰으로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으로 각각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맹점은 이제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근데 이제 사용자들은 별로 크게 이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용처에서 중개기관이 수수료도 절감되고 결제 대금의 실시간 정산도 가능해서 이런 이제 실험적인 부분이 어떻게 잘 될지 궁금하고요. 트럼프 미디어에서 크립토닷컴과 손잡고 ETF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크립토닷컴과 손잡고 비트코인 ETF 출시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소셜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번 해박을 통해 미국 중심의 디지털 자산 ETF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사업까지 하니까 그냥 다 하네요, 정말. 자, 비트코인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그렇게 막 힘있는 반등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큰 반등도 아직까지는 아니고 거래량이 이제 완전하게 실리면서 확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지금 방향성이 아래는 아니고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RSI도 이제 위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잡고 있는 모습인데 위쪽으로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이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